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닥스 지수,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끊일 줄 모르는 어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서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홍콩, 일본 등이 구정으로 인해서 휴장을 한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위험 자산이 레벨업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내일 개장되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그 상승의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닥스 지수가 21.38로 하락을 했습니다. 20 이하로 어떤 변동성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곧 위험 자산, 리스크 온 시장이 2월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빅스 지수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 3월달 2020년 3월달 이후에 빅스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지난달 해서 일부 상승을 시도를 했었지만, 이번 달에 다시 어떤 그 위험자산 리스크 온 현상으로 변동성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안정권이라고 하는 20 이하를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25까지 2월 10일 전후로 해서 한 25까지 상승했다가 주말 우리 휴장 때 빅스 지수는 급격히 하락을 해서 21.38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리스크 온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불이, 그 다음에 유가 등이 급반등을 했고, WTI가 59.72, 60불에 바짝 다가선 그런 느낌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급등을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다시 하락을 해서 1100원 인근대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이 영향은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하는, 원화 강세가 주말 휴일에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상승을 도모하던 원달러 환율이 주말 거치면서 1104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유로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유로화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주봉인데 이게 1000.21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키우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유로화가 지금 상승을 도모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1.212 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월봉이고요.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10년물 채권은 월봉상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고요. 이게 급락하지 않는 거는 누군가가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채권 가격을 지지를 해서 어떤 10년물 채권 수익률의 어떤 상승을 막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1.21까지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말부터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5년 연말 연초에 상승했던 그런 추세와는 얼핏 다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바이든 정권에서 1.9조 달러에 대한 재정 비용안이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이상에서 지금 상승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레벨업이 되면서 상승 중에 하락을 안 하고 횡보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뱅크가 한 1.39%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장비가 0.92% 해서 장비하고 은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화학 쪽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내일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가 소폭 조정을 보인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특히 이 지수는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머징 마켓의 글로벌 자금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의 채권이라든가 주식 쪽으로 어떤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어떤 그 코리아 펀드 3X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전고점 인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상품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엑슨모빌도 한 1.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도 한 0.29% 상승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say his relief plan will return full employment next year. 그의 어떤 재정 부양안이 내년도에 어떤 고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이 중국이 우리 점심을 eat our lunch, 점심을 먹어 치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그 재정 부양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이 어떤 우리의 점심을 해치울 것이다. 어떤 조급함이 일부 남아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반도체 분야라든가 뭐 5G 분야 이쪽의 CEO들과 연석해서 계속 뭐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한 이후에 이 절실한 미국의 재정 부양안의 필요성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팅에서 어떤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빼앗아 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경제 리오픈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그 소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소비가 증가를 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순수하게 뭐 기저 효과로 볼 수 있고, 일시적인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소비의 상승은 지속적인 게 아니라 뭐 일시적인 확률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 전 재무부 장관 레리 서머스 유명한 뭐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그 과도한 재정 부양이 경제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파월 의장은 서머스의 어떤 주장을 거의 묵살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미국 경기에 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제한적으로 2, 3분기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게 뭐 지속적으로 미국 소비가 증가를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은 we are long ways from the labor market. 시장으로부터 갈 길이 멀다. 아직 그 노동 어떤 실업률 개선이라든가 고용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직 어떤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과 뭐 금리 인상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과 어떤 그쪽에서 어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실업률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인플레이션은 뭐 2% 이상 지속적으로 뭐 상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 없이 노동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그 실업률이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올해 말에 뭐 4.5%, 내년 초에는 뭐 3.5%로 완전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 정도가 1월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할 때 실질적인 실업률은 아마 10%가 뭐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패드는 가령 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초과를 하더라도 뭐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월 1,200억 달러의 어떤 그 양적 완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00억 달러의 어떤 테이퍼링 전에 어떤 고용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고용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어떤 목표치에 다다를 때 그때 비로소 1,200억 달러 어떤 테이퍼링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휴장이던 2월 11일, 12일 양일간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연휴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연휴 전날인 10일 전일 대비 1.33% 떨어진 81,600원에 마감하며 올해 최고점이었던 96,000원인가요? 그 이후에 하락폭이 지금 심해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80.84로 전일 대비 3.4% 오른 데 이어 12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 반도체 및 장비주의 뭐 상승이 돋보였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이러한 그 반도체 쇼테이지에 대해서 관련 기관 CEO들과 회의를 했고, 하여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할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 일단은 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일환이라고 일단 생각은 되어지는데, 일단 그 주말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바이든의 어떤 반도체 쇼테이지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일단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상승을 시켰고, 이러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은 내일 개최되는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코스피 주요 종목의 상승의 요인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 쇼테이지로 인해서 미국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이달 8일부터 미국 캔자스주 페어팩스와 캐나다 올타오리오주 잉커솔,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 등 세 개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한국 부평 이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절반 정도 줄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예상보다 67만 2천 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했다. 한번 이러한 그 반도체 쇼테이지가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가전용품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제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제때 납품받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준비가 된 회사들이다. 반면 반도체 업체들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요 뉴스 중에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0일 2.21%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지난 9일은 2.22%로 14년 8월 13일 2.3 이후 가장 높았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물가가 감안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한 2.23%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승이 시장에 어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실질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증시라든가 부동산 등이 상승할 수 있고, 달러 약세와 원자재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참을성 있게 수능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위험 선호를 자극을 해서 약달러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달러 약세의 흐름이 반전될 여지도 남아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데다가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면 미 경기가 급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 고용지표 등이 좋아지고 물가가 더 치솟으면 패드가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시장에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을 이렇게 보면 OCI 이쪽을 외인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이쪽도 최근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51 이쪽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 지난주에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MC넥스를 현재 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깊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급락을 해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는데, 일단은 조정 중에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어떤 요것도 현대차와 기아차와 애플 간의 어떤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취소,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카메라를 취급을 하는 그런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없고 21선 근처에 붙어 있기 때문에 MC넥스 이런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FA 지금 이 종목은 추천한 이후에 한 3일 동안 급격하게 음봉 맞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양봉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 외국인 기관 평단 이하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정 중에도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SFA는 다음 주에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이 종목도 추천한 이후에 목요일날 수목 이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외국인이 조정 기관에도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요거는 지금 어떤 평단 외국인, 특히 기관의 평단 아래 가격으로 지금 하락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뭐 장이 좀 빠지면 아래 가격에서 어떤 기관들이 뭐 평단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덕산 네오룩스는 좀 매수 관점을 뭐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SOE도 뭐 지속 보유가 가능하다.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대덕전자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외국인 기관 뭐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평단을 현재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기관들이 뭐 하락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뭐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뭐 반도체 뭐 관련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뭐 고점을 향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번 고점에 일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 어떤 다소 테크니컬한 그런 거래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넥슨 타이어거든요. 지금 현재 주포로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5일선을 따라서 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윗꼬리는 나왔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윗꼬리를 돌파할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송원산업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잘 가다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 기간 중에 뭐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뭐 재돌파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산밥켓 요것도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고점을 갱신한 뭐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뭐 윗꼬리 쪽에서 일부 매물이 있는데 두산밥켓도 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두투어 요새 뭐 미국이 뭐 코로나로부터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경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매하기가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뭐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기관이 지금 평단가 이하로 떨어지면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투어 이런 종목도 중기적으로 좀 모아가면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여행이라든가 뭐 항공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중단기 기대감으로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산업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추천했을 때 어떤 그 외국인 기관 평단 아래로 지금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기관하고 뭐 외국인이 좀 물리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추가 상승 시에 뭐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지대를 하향 이탈을 해서 매도하신 분들은 좀 저가를 노려서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항공우주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 날 뭐 매도를 하면서 깊은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장대 한봉 중간 캔들의 뭐 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요건은 이제 뭐 어떤 장대 양봉 거래량이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일단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이 장대 양봉이 중간 가격에서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뭐 5일선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뭐 진에어라는 종목인데요. 외국인들 기관들 뭐 동반 매수를 했고 최근에는 최대 거래량 중간 캔들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상승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참 좋은 여행 요건도 아까 무도랑 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난 이제 평단 밑에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FA 반도체 이게 이제 간밤에 뭐 반도체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에 참여를 했지만 이 장대 양봉 중간 캔들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갭상승을 해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뭐 8,300원 정고점을 뚫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장대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일부 눌림이 있었지만 기관들은 매도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단 이상 가격으로 뭐 상승을 하면 추세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것도 최대 거래량 캔들의 중간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방 지금 쿠팡이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이 확정됐다. 그래서 미리 소문을 미리 기관들이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뭐 상한가가 갔는데
내일도 이제 아마 상한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혹시 최대 거래량 중간 가격에서 좀 지지가 된다면 동방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SM 라이프 디자인, 이게 장대 한복에 나왔다고 그래서 중간 가격이 월요일에 유지가 된다면 뭐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 CIS, 뭐 유니슨, 뭐 아프리카 TV도 뭐 장대 한복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캔들의 중간가 지지를 받으면 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서서히 뭐 악재가, 특별한 악재가 아직 없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그 지난주에 뭐 뉴욕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악재가 없는 만큼 강세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특별하게 급하게 뭐 쫓아가는 뭐 그런 매매보다는 좀 그 하락 시에 일부 분할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약간 그 반도체 쇼테이지로 인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러한 서프라이 체인을 미국 정부에서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약간 TSMC 쪽에서도 일본 뭐 반도체 장비 회사와 어떤 그 협력을 해서 약간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쇼테이지에 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뉴욕 증시처럼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상승세가 내일 시초가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중금리 뭐 인상에 따라서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경기 민감주 쪽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해서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는 뭐 그런 주말 추세를 지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는 지금 17일까지 뭐 중국이 휴장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은 미국이 선물 옵션 공식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 변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벤트성인 뭐 반도체 쇼테이지라든가 글로벌리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그리고 미국의 뭐 10년 국채 수익률이 1.2%를 넘어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3월 중순까지 저가에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